생각을 수학수학, 점수를 수학수학, 석석수학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모의고사였죠. 10월 모의고사. 대개 10월은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돼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틔워주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를 철저히 짓밟은 모의고사였죠.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낯설게 느껴질 만한 문제들도 많았고 준킬러 문항도 워낙 많았어서 멘탈이 약한 친구들이었다면 우르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는 나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운 거고 그에 맞춰서 등급 커트라인은 다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몰라서 넘기는 문제가 많았더라도 쫄지 말고 남들도 다 그렇겠지 생각하며 의연하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흔들렸어도 마지막 한 달 동안 마음을 다잡고 수능 때 좋은 결과를 거두길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공통 부분은 9월과 마찬가지로 10번부터 15번까지 그 4번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구간 준킬러 융단 폭격이 똑같이 이루어졌죠. 9월 때의 교훈으로 내가 10번을 못 푼다고? 야, 내가 11번에서 헤맨다고? 이러면서 이제 붙잡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넘기면서 일단 30번까지 시험지를 최대한 빨리 스캔하고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는 수능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앞번호라고 쉽고 뒷번호라고 어렵다 이런 고정관념은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장이야 계산 문제니까 쉽고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언제나 지수의 계산인데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2분의 3승이랑 2의 2분의 1승을 곱하는 거니까 2의 2분의 4승,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 3번. 그 다음에 2번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바로 적분할게요. 그래서 3승짜리를 적분하니까 4승이 될 거고, 그래서 4승이 내려와서 앞에 개수가 2가 돼야 되니까 2분의 1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그래서 0부터 2까지 0을 대입했으면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고 2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 더하기 8, 그래서 16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이 AR의 n-1승이다. 이걸로 다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되고, 저는 간격을 이용해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갈 때 R의 제곱이 곱해질 거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갈 때 R의 제곱이 곱해질 거니까 결론적으로 R의 4제곱이 4분의 64다. 그러니까 16이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도 양수겠죠? 그래서 R은 2. 근데 어차피 첫째 항을 계산해야 되긴 하네요. 그래서 A 곱하기 세 번째 항이면 AR의 제곱이니까 이게 4가 되는데, 어차피 R의 제곱이 4니까 같이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A 제곱은 1면 A도 1,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1 곱하기 2의 5승, 그래서 32,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극한의 문제인데 그냥 바로바로 읽고 풀면 되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니까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4고, 그 다음에 2의 좌극한이니까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여서 마이너스 2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2, 4번. 그 다음에 5번과 6번도 간단한 개념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계산을 해보면, 일단 5번은 삼각함수의 각변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단위원을 그려보면, 사실 바로 바꿀 수 있는 학생이라면 단위원을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그래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이쪽이니까 요 지점에 대한 코사인을 묻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이 마이너스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코사인을 좌변으로 넘겨버려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제가 단위원에 그릴 때 처음부터 삼각형을 좀 이쁘게 그렸으면 좋았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2니까 가로가 마이너스 1, 세로가 2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사분면의 각도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각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일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그러는 게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뀌었을 때 결국 사인 세타를 물어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니까 위아래에서 5분의 2 루트 5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6번은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해라. 그냥 간결하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를 줬기 때문에 바로 f'x를 계산하고 그래프를 접선을 좀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f'x 미분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고 1에서의 접선이니까 f'1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f'1은 결국 3-4 더하기 2니까 1이네요. 그래서 이 접선이 y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리고 f1인데 f1은 1을 대입해서 1-2 더하기 2 더하기 a.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x 빼기 1에다가 여기서 어차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지워지고 a 더하기 1이 생겨서 결국 접선의 방정식은 x 더하기 a이겠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3차 함수를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푼다면은 뭐 조금 더 좋기야 하겠지만 시험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a가 어차피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 접선만 우리가 빠르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사분면에서 위로 지나가는 직선이 될 거고 그때 PQ의 길이, 그래서 PQ가 이 길이죠. 요 길이.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1이다 보니까 각도가 45도이기 때문에 특수각의 비율로 PQ의 길이는 루트 2a일 것이다. 1대 1대 루트 2인 거죠. 워낙 많이 나오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루트 2a가 6이니까 a는 루트 2분의 6, 그래서 3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제 문제를 처음 보고 되게 웃었는데 공대 너드들이 그래프 2를 갖고 이렇게 하트를 그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 하트가 생각나서 좀 웃겼어요. 어쨌든 7번은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f야 뭐 그냥 단순하게 준 2차 함수고 이제 gx가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인 거죠. 뭐 물론 함수를 좀 정리를 해봐야 이게 자세하게 알겠지만 어쨌든 2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최고차항이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모양은 똑같다. 그래서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을 적분해서 나중에 2배를 하면 되겠죠. 뭐 이게 진짜 왜 대칭이냐 그거를 막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는 없죠. 자세하게 이제 이게 왜 대칭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gx를 이쁘게 묶어보면 되죠. 꼭지점이 보이게. 그래서 2보다 작을 때는 x-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꼭지점이 결국 대칭이죠. 얘는 1,1이고 얘는 3,1이니까. 그치만 솔직히 문제 풀 때 이렇게 대칭을 막 직접 확인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이게 진짜 저 뒤쪽에 어려운 4점짜리 문제였으면 모르겠지만 이거 3점짜리고 간단하게 계산하라고 준 문제니까 그냥 편하게 펼쳐져 있는 상태 그대로 적분을 하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어쨌든 한쪽을 적분을 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위에 있는 그래프가 gx니까 그래서 gx에서 fx를 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서 x제곱 빼기 4x를 빼고 걔를 적분한다. 그리고 나중에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안쪽이 이제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가 되니까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이 0부터 2까지 0이야 뭐 어차피 대입하면 0이니까 2만 잘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8배 플러스 3 곱하기 4니까 12. 그래서 2배에 3분의 마이너스 16 플러스 36. 그러니까 2 곱하기 3분의 20이네요. 그래서 3분의 40. 그래서 결론은 1번이네. 그 다음에 8번. 슈에르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계산 문제죠. 항들을 우리가 일일이 직접 찾아야 돼요. 뭐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일이 하는 게 문제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A1이 20이고 그 다음에 A2가 20 빼기 2니까 18이고 A3은 또 2를 빼겠죠. 16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갈수록 2씩 작아지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0에서 출발했으니까 공차를 10번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11이 0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전에 A10을 좀 써놓고 갈게요. A12 그러면 2고 A11이 0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수열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A12는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고, A13은 여기서 이제 달라지죠. 이거 진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절대값 때문에 2로 바뀌니까 얘는 다시 0이죠. 아, 그러면 이제 이 이후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네요. 그러니까 10이랑 이유는 이 똑같은 0과 마이너스 2가 반복되고, 1부터 10까지는 20, 18, 16, 14 이렇게 공차가 마이너스 2씩 줄어드는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우리는 30번째 항까지의 합을 쪼개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n이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의 합과 그리고 11항부터 30항까지, 요거는 이제 0과 마이너스 2의 반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었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항이 10개짜리 등차 수열. 그럼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고 첫째 항이 20, 마지막 항이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항이 20개인데 10쌍이죠. 결국 2개씩 묶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가 10쌍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10 곱하기 11에다가 마이너스 20, 그래서 90이 되겠네요. 결론은 2번. 그 다음에 9번은 항등식을 풀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fx가 몇 차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진짜 읽었을 때 생각하기에는 fx를 몇 차식인지 잘 모르다 보니까 x의 n승, 그 다음에 뭐 ax의 n-1승, bx의 n-2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냥 fx가 몇 차식인지 우리가 찍어서 푸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 때 빠르고 편하죠. 보통은 4차 이하니까. 네. 그래서 f가 몇 차식인지 우리가 그냥 찍어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f가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제곱으로 시작할 거고 ax 더하기 b로 갈 텐데, 그러면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넣어보면 x 곱하기 2x 더하기 a 미분한 거죠. 그 다음에 3배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걸 계산한 게 2x제곱 빼기 8x다. 그래서 풀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주면 2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b인데, 여기서 이제 2차항이 2-3이니까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순이다. 자, 그러면 3차식으로 한번 해보죠. 그럼 fx가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bx 더하기 c라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미분해서 넣어주면 3x의 제곱 2ax 더하기 b고 마이너스 3배의 x의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2x제곱 마이너스 8x일 것이다. 좀 번거롭긴 한데 풀어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3x의 3승 더하기 2ax제곱 더하기 bx 빼기 3x의 3승. 아, 이래서 이제 식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x의 3승이 서로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3ax의 제곱 마이너스 3bx 마이너스 3c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3x의 3승이 서로 지워지기 때문에 차수가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ax의 제곱 b 마이너스 3b의 x 마이너스 3c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c는 일단 0이겠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네. 네,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4겠네요. 그럼 f1이니까
F1은 결국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래서 다 더해주면 1-2 더하기 4니까 결론적으로 5. 그래서 5번. 지금 계산 잘못했는데 3이죠. 네,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로그 함수의 그래프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 대칭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이 10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칭성을 일단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로그 2에 x 더하기 2a라고 줬지만 하나를 더 생각해 봅시다. 얘 대신 로그 2의 x,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지 않은 친구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로그 함수니까 하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얘는 원점 대칭한 거죠. 그래서 로그 2의 x를 원점 대칭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대칭이 돼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네. 그래서 얘는 원래 이제 절편이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근데 얘는 요 플러스 2a를 한 만큼 결국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a가 양수니까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평행 이동하기 전에 둘의 대칭의 중심은 원점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은 평행 이동한 만큼,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가 왼쪽으로 가는 만큼 대칭의 중심도 같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냥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2a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요 정도 왔다라고 치고, 그럼 우리가 요 절편의 좌표를 1-2a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둘의 대칭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래 있던 애를 갖다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원래 대칭이었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얘랑 원래 있던 얘가 둘이 서로 여전히 대칭일 거예요. 평행 이동해서 이쪽으로 당긴다고 해서 점대칭이었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칭의 중심이 바뀌는데, 하나는 절편이 1-2a이고 하나는 절편이 -1이니까 결과적으로 대칭의 중심이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평행 이동한 수치를 2a로 준 거예요. 2a로 가는 거에 딱 절반만큼 대칭의 중심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이동한 애와의 대칭의 중심은 여기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a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2a만큼 이동하면서, 이렇게 2a만큼 이동하면서 대칭의 중심도 a만큼 따라서 이동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A, B의 중점이 결국 이 빨간 점이다. 둘의 대칭의 중심. 그래서 그 점이 저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a, 0 중점을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a 더하기 5는 0, a는 4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a를 구하고 끝이 아니라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교점의 좌표를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갖고 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연립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가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5랑 같은 건데, 뭐 이대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좌측에 있는 로그 함수를 우측으로 이동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라고 치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로그 2의 x 더하기 2분의 5가 0인 거니까 둘의 로그의 합이니까 우리는 진수를 서로 곱할 수 있죠. 그래서 곱해서 나온 그 진수가 0이라는 건 결국 로그 2의 1이기 때문에 진수는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5x는 1.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0이다. 그래서 1, 2, 2,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A, B 점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a점은 마이너스 2 콤마 로그 함수에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2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이고 b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1이겠네요. 그래서 a, b점의 좌표를 구했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라. 그래서 루트 x좌표 길이 빼면은 2분의 3이니까 4분의 9, y좌표 길이 빼면은 2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루트 4분의 25니까 결론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 그래서 결국은 대칭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대칭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정말 안 풀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부터 이제 조금 준킬러의 냄새가 나죠. 문제를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는 게 바로바로 와닿지 않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일단 11번은 이차함수를 주기로 엮은 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이차함수를 줬는데 그 이차함수를 4개짜리 주기로 계속 반복시켜라. 그러니까 가에서 나온 거를 기본적인 한 주기로 보고 계속 반복해라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렇다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결국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를 좀 그려본다면 그리고 2차 함수의 절편이 마이너스 24니까 y절편, 그러니까 마이너스 24를 절편으로 하고 4까지 한 주기가 될 텐데 그 한 주기 동안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으로 이런 2차 함수의 개형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만 하죠. 그래서 4일 때도 결국 y좌표가 마이너스 24로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함수가 다음 주기에서 반복됐을 때 연속이 되지 않을 거예요. 다음 거에서 붙여도 여전히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가 만약 이제 대칭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좌우가 달랐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축이 조금 이렇게 우측으로 치우쳤다. 이러면은 우리가 얘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이어질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2차 함수의 축이 2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축이 2다라는 거를 하나 힌트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가 반복이 될 텐데 1부터 10까지 사이에서 1부터 10까지면은 잠깐만요. 일단 그 다음 주기는 8까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절반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8이니까 10까지. 그러니까 요 꼭지점이 되기 이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의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판단하기에 이게 6개인지 5개인지 4개인지 조금 오락가락하죠.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엔 5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x는 1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x는 1이 만약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절편보다 더 우측에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온다면 요 절편은 해로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4개가 근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5개가 나오려면은 결국 마지막 것까지 근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x는 1이 요 절편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요 11대, 즉 꼭지점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힌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축의 방정식이 2다.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여야 된다. 그리고 1일 때 여기였죠. 즉 f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식으로 풀어서 연립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2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a가 b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의 y좌표인데 꼭지점은 x가 2일 때였죠. 그래서 f2는 즉 4a 더하기 2b 마이너스 24인데 b는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대입되면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다. 즉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F1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4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에다 마이너스 4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8보다 크겠네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a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으니까 a는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겠죠. 그리고 b는 28.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은 21. 정답은 4번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2차 함수를 그려보면 되는 거죠. 좌우 대칭이 된다라는 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삼각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a가 껴있어서 그래서 조금 뭐랄까 헤매자면 조금 헤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단순하게 우리가 딱 봤을 때 드는 생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래프 그런 거 그냥 필요 없고 방정식으로 바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아마 해결을 했을 것 같지 싶은데 둘 다 한번 다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a가 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 번에 그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gx라는 애를 놓고 평행이동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4sin ax 그래서 이걸 그려놓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방법을 취할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주기가 a분의 2파이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제에서 얘기했던 이 x의 범위 a분의 4파이까지는 두 주기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사인의 그래프가 이만큼을 더했고 그러니까 2를 중심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개수가 4니까 위아래로 4씩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위로는 플러스 6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위아래로 진동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주기만 일단 그려볼 건데 절대값을 감안해서 그리면 이렇게 x축 밑으로 내려갔던 걸 접어서 올라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한 번에 그려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주기를 가질 거고 이게 그 다음 것까지 한 번 더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의 근을 이야기하는 건데 y는 2와 만나는 근이니까 이 그래프상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런 지점들이죠. 여기 그리고 잠깐만요. 처음 게 하나 더 있죠. 왜냐면 0도 포함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거는 제외죠. 같다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6개의 근을 갖겠네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동을 추가로 시켜줄 건데 얘를 a로 묶어보면 x 빼기 3a분의 파이만큼이니까 그래서 원래의 그래프를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가 a분의 2파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인 함수를 4칸으로 쪼개서 보게 되죠. 여기로 이렇게 쪼개서 4칸으로 쪼개보게 되면은 그 한 칸씩이 2a분의 파이가 될 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행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우리가 그렸다면 여기서의 요 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파이일 거기 때문에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도 여전히 이 지점은 2, 4분면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제 시켜보면 그래서 요만큼 가고 그러니까 x가 0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의 교점들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 네 이렇게 교점들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6개다. 그래서 아까 원래 있던 거에서 우측으로 이동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 만큼 그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다시 그대로 이쪽에 등장을 하게 되죠. 왜냐면 똑같은 줄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결국 n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아까 6개였던 게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n은 6이겠네요. 그리고 교점들의 x좌표의 합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씩 좀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평행 이동하기 전 상태 얘가 원래는 0이었는데 0이었던 게 3a 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의 좌표가 한 주기에서 그러니까 a분의 2파이에서 4분의 1 주기만큼 왼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a분의 2파이가 이제 이만큼인데 그 중에 요만큼이니까. 그래서 a분의 2파이에서 2a분의 파이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건데 거기서 평행이동 3a분의 파이를 더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세 지점을 생각했을 때 요 세 지점은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바깥쪽 거 2개를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3개의 점을 더한다면 이렇게 3개의 점을 더한다면 이거에 3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지점의 좌표는 아까 방금 구했던 요 좌표에다가 한 주기를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4파이에다가 2주기니까 그리고 4분의 1 칸만큼 왼쪽으로 당겨왔으니까 이렇게 2a분의 파이만큼을 빼고 또 평행이동한 3a분의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a분의 4파이 마이너스 2a분의 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금 구한 요거에다가 요 4분의 1 칸만큼을 왼쪽으로 당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a분의 파이만큼을 뺀 거를 2배에서 a분의 파이만큼을 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3a분의 파이 평행이동한 건 그대로.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39다. 그래서 식이 조금 되게 복잡하네요. 그냥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구한 다음에 다 같이 3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그 6번이다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게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미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냥 이대로 계산을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3a분의 파이에다가 3배의 3a분의 6파이 마이너스 통분을 6a로 하는 게 좋겠네요. 6a분의 1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2파이. 그 다음에 얘네들은 3a로 통분하면 되겠죠. 3a분의 12파이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얘는 6a분의 24파이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2파이.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39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3 곱한 거는 서로 약분을 할게요. 이렇게 약분해서 분모가 2가 되고 그럼 2a분의 11파이 플러스 3a분의 10파이 플러스 6a분의 23파이네요. 그게 39다. 그래서 a분의 파이로 6a분의 파이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거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33, 그 다음 거는 20, 그 다음 건 23. 그러면 6a분의 파이에다가 22, 56이니까 78. 그게 39다. 그러면은 78을 우리가 우변으로 넘기면 6a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네, a는 3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A를 답으로 구하라는 건 줄 알고 보기 없어서 깜짝 놀랐는데 아까 n이 6이었죠? 그래서 na는 6 곱하기 3분의 파이여서 2파이.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래프로 풀면은 조금 복잡하죠. 되게 이 평행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되게 써놓은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그래프를 안 그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조금 직관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계산 과정은 훨씬 더 단순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방정식으로 해결할 건데 방정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이 안에 나와 있는 ax 빼기 3파이를 t로 치환할게요. 얘를 통째로 t로 치환해라. 안 그러면 너무 방정식을 해결할 때 복잡하니까. 그래서 쟤를 t로 치환을 했는데 우리가 t의 범위를 조금 생각해 놓고 가야 되죠. 그래서 원래 x가 0부터 a분의 4파이까지였으니까 a배를 하고 3분의 파이만큼 빼야 되니까 그러면은 ax는 0에서부터 4파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3분의 파이만큼을 빼면은 t는 그러니까 ax 빼기 3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1파이까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t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11파이까지 그러니까 4파이 두 주기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보면 절대값 4sin t 더하기 2가 2랑 만나는 거니까 그냥 얘가 2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4sin t 더하기 2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일 거고 결론적으로는 둘 중 하나다. sin t가 0이던가 아니면 sin t가 마이너스 1이던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해를 찾으면 되는데 t의 범위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t가 0이 sin t가 0이라면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t들은 sin에 0이 되는 값들은 뭐 sin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안 그려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가는 거니까 t가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범위상 마이너스 파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0, 파이, 2파이, 3파이까지도 되는데 4파이는 안 되죠. 4파이는 3분의 12파이니까 범위에서 탈락이죠. 그래서 일단 sin t가 0인 거는 3파이까지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in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여기인 거니까 가장 단순하게 나올 수 있는 t 값으로는 2분의 3파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는 얘보다 더 작죠. 그러니까 걔는 안타깝지만 탈락이고 그래서 2분의 3파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주기에서 나오는 거는 2분의 7파이 그 다음에 2분의 11파이 2분의 11파이는 근데 얘는 이제 5.5니까 3분의 11파이보다 더 커버리기 때문에 얘도 범위상에서 탈락. 그러니까 결국 t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4개의 해가 6개의 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n은 여기서 6이고 근데 우리가 x좌표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t들을 결국 x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뭐 t가 만약 0이라면 근데 t라는 거는 ax 빼기 3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얘를 x로 바꾸면 x는 3a 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t가 파이라면 그러면 ax 빼기 3분의 파이가 파이인 거니까 결국 ax가 3분의 4파이여서 x는 3a 분의 4파이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지리하지만 바꿔주고 계산을 할게요. 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만 그냥 복잡하지 않게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이는 ax 빼기 3분의 파이니까 ax가 결국 3분의 7파이 x는 3a분의 7파이 마찬가지로 t가 3파이라면 그럼 ax가 3분의 10파이고 x는 3a분의 10파이 자 근데 그 다음 케이스죠. t가 2분의 3파이다. 그럼 이번에 ax를 이제 6분의로 통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분의 9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11파이 x는 6a 분의 11파이 그 다음에 t가 마지막으로 2분의 7파이라면 그러니까 ax 빼기 3분의 파이가 째였으니까 ax는 6분의
21 더하기 2죠. 23파이. 그래서 x가 6a분의 23파이. 얘네를 그래서 쫙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6개. 아, 많다. 3분의 1 애들이랑 6분의 1 따로 더할게요. 그게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은 3의 2분의 파이로 묶어버리면 1, 4, 7, 10이니까 그러면은 22가 되겠고, 그 3의 2분의 22 파이가 될 거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6의 2분의 34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3의 2분의 17 파이이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더하면 3의 2분의 39 파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a분의 13 파이가 39니까 a가 3분의 파이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a에는 2파이. 답은 똑같죠. 그래서 그래프로 하는 거는 좀 평행이동을 해야 돼서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냥 t로 바꿔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똑똑하게 생각을 해보면 t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방정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싶네요, 저는. 13번. 꼭 한 문제씩 나오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죠. 근데 이제 어쨌든 박스에서 주어진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문제가 긴 것 같다, 이게 좀 읽기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차근차근 하나씩 읽으면서 문제의 흐름을 쫓아가면은 그래도 11번, 12번이나 뭐 뒤에 나오는 14번, 15번보다는 13번이 더 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킬러들이 너무 갑자기 따다다닥 연달아서 나오니까 안 풀고 넘겨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봤으면 그래도 이게 다른 문제들보다는 더 쉽게 풀 수 있었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하나씩 조금 흐름을 쫓아가 보죠. 일단 AB의 길이는 2고, 그리고 BC의 길이, 이 밑변, 긴 밑변의 길이가 3루트 3, 그리고 CA의 길이가 루트 13이다. 그래서 그런 삼각형이 있었는데 선분 BC 위에 B가 아닌 점 D를 찍었다. 그래서 여기 D를 찍어서 AD의 길이가 2다. 요만큼이 2다. 그러면은 ABD 삼각형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요 2를 하나 찍어가지고 ABDE가 동일한 원 안에 내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인 거죠. 그래서 그 원을 좀 그려놓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A, B, D, E를 하나의 원에 내접시켰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기를 쫓아가 보면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했다. 그러니까 요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해가지고 요 각 B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고 있네요. 뭐 저기를 이제 ABC라고 계속 쓰면은 좀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아니면 뒤에 또 뭐 각도가 나오니까 알파라고 그럴까?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알파, 코사인 알파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야 뭐 이제 그냥 코사인 법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요변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루트 3 분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빗변의 제곱이죠. 그래서 4 더하기 27 마이너스 13.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12 루트 3분의 31 빼기 13이니까 18이네요. 그래서 6으로 약분을 하면 2 루트 3분의 3이니까 루트 3으로 한 번 더 약분했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루트 3이네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다. 여기 이제 꿀이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은 알파는 30도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힌트가 돼요. 알파가 30도다. 6분의 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이제 특수각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길이가 다 나오죠. 높이는 1이고 각 변의 길이가 루트 3, 루트 3. 이쪽도 반대편도 당연히 루트 3이겠죠. 그래서 이 코사인을 이용해서 특수각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를 발견하면 솔직히 이것만 딱 했으면
진짜 문제 너무 길다고 넘어가지 않고 요거만 딱 했으면은 나머지 뒤에는 그냥 다 싹싹 계산해서 풀 수 있었을 텐데 요거를 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좀 너무 지뢰밭이다 보니까 이 동네가. 어쨌든 그래서 알파의 각도를 구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sin ABD. 그래서 ABD인데 근데 ABD라는 거는 사실 똑같은 알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제 1 코사인 제곱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가가 그냥 그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1 코사인 제곱. 어쨌든 계산을 해보고 갈게요. 사인 알파를. 그럼 사인 알파가 뭐 당연히 2분의 1이겠죠? 각도가 30도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가 2분의 1인 걸 구했고 그리고 사인 법칙에 의해서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 처음 읽을 때 그었던 이 원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그걸 만들어 보면 어쨌든 사인 알파분의 AD죠. 근데 AD의 길이는 2니까 2로 바로 쓸게요. 그래서 사인 알파분의 2가 2R이다. 그러면은 R이라는 건 사인 알파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2가 되겠네요. 반지름의 길이는 2. 그 다음에 ADC에서 사인 법칙을 한다. 그래서 이쪽 바깥쪽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했는데 그 사인 법칙을 한 거를 이렇게 이쁘게 손수 써줬네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이렇게 다시 정리도 해줬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을까?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일단 그 다음 줄을 읽어볼게요. 이거 뭐 AD랑 CD의 값을 넣으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떻게 얘를 쓰려는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 ADE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했다. 그래서 D의 길이를 구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CAD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CAD를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를 베타. 그래서 D의 길이를 계산을 했는데 DE는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D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요 삼각형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렸던 그래서 나에서 구했던 이 원과 또 동일한 원의 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이 사인 법칙도 요 사인 법칙도 여전히 동일한 2R일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4인 거죠. R은 우리가 여기 나에서 구해놨으니까요. 그래서 D의 길이를 이제 마저 계산을 하면 되는데 DE는 그래서 4 사인 베타인데 이 사인 베타를 얘로 활용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바꿔라. 그래서 4 곱하기 AD의 길이가 2였죠. 2분의 그리고 CD의 길이가 루트 3이었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ACD. ACD가 여기네요. ACD. 근데 사인 ACD는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크게 봤을 때 사인이니까 루트 1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13분의 1.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네요. 그래서 PQR 가나다에 들어가는 숫자를 다 곱해보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 되니까 약분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 2는 지워지고 루트 13분의 루트 3이 두 번이니까 3으로 나와서 6이 되네요. 그래서 유리화해서 13분의 6 루트 3 그래서 1번. 그래서 맨 처음에 가만 첫 단추만 잘 깨도 특수각을 잡아서 무난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13번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11, 12번에서 이게 너무 복잡한데 하고 쫄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래도 한번 찍먹이라도 해봤으면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함수에 대한 인테그랄이 나왔는데 인테그랄이 갑자기 문자가 되게 많죠. t도 있고 x도 있고 s도 있고 문자가 갑자기 3개나 나오니까 와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처음에 딱 시험 때 읽고 나면은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치만 당황하지 말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약간 일종의 스토리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대부분
물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풀이를 알고 나서 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이제 풀이 방법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테그랄을 베껴서 그래서 뭐 라지 fx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 인테그랄을 그냥 통으로 미분해 버린다든가. 네, 얘를 이제 통으로 미분해 버리면은 그냥 fx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인테그랄을 피해가는 또 다른 함수를 놓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인테그랄이 있다는 건 적분, 즉 넓이니까 그냥 fx를 그려놓고 그 fx의 넓이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억과 니은은 넓이로 풀고 디귿은 1번으로 그래서 라지 f로 바꾸는 방법으로 풀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기억과 니은은 어느 정도 문제에서 준 게 많기 때문에 함수 f를 그려놓고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게 큰 무리가 없지만, 디귿은 이렇게 주면은 도대체 함수 fx가 어떤 놈인지 알기가 어려워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넓이를 해결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함수 f를 식을 완전히 줬으니까 f는 0을 근으로 갖고 0을 준근으로 갖고 1을 근으로 갖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fx를 그려놓고 지금 기억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g1이 1이냐를 물어봤는데, g1이라는 거는 t가 1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뭐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니까 x라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0이 되냐, 그 지점의 개수가 이제 g1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이 fx의 그래프에서 1을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적분해야 0이 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일단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죠. 적분 구간이 자기 자신까지면은 당연히 적분값은 0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 g라는 함수는 무조건 1 이상이에요. 한 개는 되죠. 당연히 자기 자신 때문에. 자,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좌측을 볼 건데, 좌측은 여기도 함수값이 플러스래 마이너스고 여기도 함수값이 마이너스니까 진행을 계속 해봤자 적분값은 0이 될 리가 없겠죠. 서로 넓이가 상쇄되어야만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만약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이제 기억 보기에선 G1을 얘기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어디까지 적분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서로 상쇄된다. 그러면 적분값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기억 보기에서는 그런 면이 전혀 없죠. 좌측으로 가면은 어쨌든 넓이가 음수니까 그런 일이 없고, 우측은 애초에 그냥 다 플러스로 돌아서 버리니까 상쇄될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기 자신 1밖에 없다. 그러니까 G1은 1이 맞죠. 자기 자신 한 개.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그 다음에 니은 보기. fx가 근이 3개인 함수래요. 그래서 근이 3개인 임의의 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좀 특수한 케이스로 이렇게 위아래의 높이가 똑같다, 그렇게 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되는 거를 보여줘야 참인 거니까. 그렇게 특이한 걸 그렸다가는 그 특이한 애만 하필이면 성립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비대칭으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려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GA가 3인, 그러니까 넓이가 서로 상쇄돼서 0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3개가 존재하냐, 그런 A를 시작점을 찝을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제 맘대로 한 번씩 찍어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요 근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능한지. 그러면은 왼쪽으로는 적분값이 계속 마이너스이니까 서로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로 올라가는 부분이랑 서로 상쇄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여기 어딘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적분이 0이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어딘가까지를 우리가 만약 잡는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그 밑넓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 뭐 가능하겠죠. 우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찍을 수는 없어도 어쨌든 면적이 당연히 그렇게 상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딱 구할 수가 없어도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 있다. 그래서 A를 여기 찍었을 때 네, 뭔가 그 극소 부분 어딘가 부분이겠죠? 이렇게 서로 상쇄될 수 있는 그 부분 하나 있고 또 나머지 이 두 부분 상쇄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세 개 가능하다. 그래서 A는 존재하네요. 그래서 니은은 참. 그 다음에 디귿을 할 건데 디귿은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왜냐면 디귿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도 fx가 무슨 개형이 나오는지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이제 넓이로 해결하지 않고 라지 f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우리가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 ds가 0이다 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라지 fx 빼기 라지 ft가 0이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x의 개수가 gt이다. 살짝 넘겨서 라지 fx랑 라지 ft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라지 f는 4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놓고 뭔가 해를 찾는 모양의 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함수의 모양을 그릴 건데 뭐 사실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특수한 형태들이 보통 답으로 나오니까 4차 함수가 문제에 나오면 되게 둘 중 하나죠. 이런 변곡점을 갖는 모양이랑 아니면은 극소가 동일한 이런 대칭 형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시도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변곡점을 갖는 모양을 먼저 만약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 극값과 그러니까 b로 갈 때의 극값과 그때 b의 함수값을 더했을 때 6이다 라는 건데 뭐 사실 우리가 그 b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 맘대로 그냥 하나 찍을게요. 뭐 여기를 t라고 해봅시다.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t는 b니까.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찍으면 이렇게 가로로 그었을 때 요게 결국 라지 fb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해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만족시키는 b의 값이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g, b가 2인 거죠. 자, 근데 리미트 값도 이게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리미트 값이 4가 나올 수 있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t가 b로 다가가는 거니까 b보다 살짝 작을 때와 살짝 더 클 때를 살펴보면 되겠죠. b보다 살짝 더 작다면 이렇게 fb는 올라갈 텐데 그래도 두 개죠. b보다 살짝 우측으로 가면 fb는 살짝 내려갈 텐데 그래도 두 개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는 리미트 t가 b로 갈 때 gt가 2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찍은 b의 위치에서는. 근데 이런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에서는 제가 b를 어디로 선택하든 항상 그렇게 두 개가 나와요. 제가 방금 이제 거기를 선택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밑에 부분을 선택했다. 그렇게 해도 가로로 그어서 두 개, 이거보다 살짝 위에 그어도 두 개, 살짝 밑에 그어도 두 개죠. 그러니까 안 되고. 다만 이제 좀 특이할 수 있는 지점은 극소를 찍었을 텐데 제가 극소를 만약 b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gb는 1이겠죠. 그리고 리미트 값은 t가 b보다 살짝 더 작을 때는 선이 올라가죠. 살짝 왼쪽이 될 때 올라가고 살짝 오른쪽이 될 때도 올라갈 텐데 그때 교점은 두 개죠. 그래서 리미트 값은 2가 되니까 이때는 합이 3이 되네요. 6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곡점을 갖는 그래프 모양이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 얘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 대칭인 형태가 잡힐 때 이때를 이제 한번 해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b를 어디에 찍어야 될지 사실 좀 되게 눈치껏 잘 찍어보자면 여기를 b로 찍는 게 상당히 후보군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b로 잡았을 때
그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얘가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그러면 GB가 2가 되죠. 자, 그리고 리미트 값 이거보다 살짝 왼쪽일 때, 그리고 살짝 오른쪽일 때도 마찬가지죠. 이 해를 찾는 선이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교점은 4개가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더해서 6이 되는,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바로 그 개형이 되는 거죠. 극소값이 동일한 4차 함수. 그래서 그때 b의 값이 0과 3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 왼쪽 극소값이 0인 거고, 요 오른쪽 극소값이 아니라 극소점의 x좌표, 그때가 0인 거고, 오른쪽 극소점의 x좌표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f를 식으로 세울 수 있다. 4차 함수에서 극점을 2개 줬으니까 라지 fx의 식을 x제곱 x-3의 제곱으로 잡으면 되겠죠. f0이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라지 f0 일단 뭐 잘 모르겠으니까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 선이 라지 fb인 거지, 이게 뭐 0이라고는 잘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c로 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몰 f4가 12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이 식을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c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어차피 미분할 거니까. 그래서 미분하기 전에 전개를 좀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c, 그래서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3승 더하기 9x의 제곱 더하기 c니까 미분을 해서 스몰 f를 구하면, 스몰 f는 잠깐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스몰 f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었죠. 제가 살짝 실수했네요. 그러면은 이 라지 f의 개수는 4분의 1이 붙겠죠. 그래야만 미분했을 때 스몰 f의 최고차항이 1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4분의 18x 제곱 2분의 9라고 쓰고 갈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8x, 얘도 2분의 9네요.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제 스몰 f4니까 4를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16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4 더하기 잠깐만요, 미분하면 c가 없죠. 문제가 길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네. 64 마이너스 72 더하기 18.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결론은 10이 되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그럼 이제 번외편으로 이렇게 특수한 두 가지 형태 말고 일반적인 4차 함수의 개용이라면 안 되는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답을 찍었어도 공부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을 해보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극값이 서로 제각각인 이런 4차 함수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b를 어디에 찍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를 만약 b로 찍었다. 그러면 그때 함수값은 4개죠. 교점 3개죠. 교점 3개니까 이렇게 3개. 근데 극값은 걔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4개네요. 이렇게 되면 4개네요. 그러니까 극값은 3개, 극값은 4개, 함수값은 3개. 그러니까 도합 7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럼 이때 이 지점 말고 다른 지점을 만약 잡는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잡아본다면 함수값은 3개인데 극값은 이번엔 살짝 내려오게, 그러니까 여기를 t로 잡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 모두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극값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4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또 3 더하기 4니까 7이 돼서 얘도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4차 함수의 모양은 안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게 또 이제 국룰로 가나다를 찍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험이 워낙 좀 준킬러가 많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가나다를 찍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확인을 안 했다면 좀 아니랬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디귿이 아닐 때도 있죠. 그러니까 꼭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죠. 당연히. 자, 15번. 15번은 그래도 조금 킬러 문제스럽게
특이한 유형이긴 했는데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됐을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하나씩 이제 해보면 일단 SN이 2차 함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이 수열은 아마 등차 수열 비스무리하게 나올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보기를 얘기했을 때 두 자연수 i랑 j에 대해서 ij가 서로 다르면 si, sj도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s라는 애는 1대1 함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열이 왜 함수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개념적인 공부가 부족한 것 같고, 어쨌든 수열도 하나의 함수죠. 다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인 거죠. 그래서 s를 1대1 함수로 만들어라. 근데 이제 되게 말한 것 중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s는 2차 함수라 그랬는데 2차 함수가 어떻게 1대1이 되냐. 2차 함수는 분명 이렇게 좌우대칭인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1대1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죠. 이런 개형으로는. 자,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에서 자연수 점들을 찍었을 때, 그러니까 점들을 찍는 게 이제 꼭지점을 찍고 뭐 이렇게 양쪽을 대칭으로 찍게 된다면,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은 점들을 이렇게 찍게 된다면 1대1이 아니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연수인 지점들을 찍는 게 살짝 좌우를 비틀리게 찍으면,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 여기랑 이런 식으로 높이가 서로 어긋나게 나와서, 그래서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자연수인 지점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2차 함수이지만,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크게 봐서 2차 함수이지만 정의역이 자연수인 지점들을 찍었을 때 1대1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기를 S1, S2, 뭐 S3, S4, S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2차 함수이지만 어쨌든 대칭으로 찍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엇갈리게 지그재그로 자연수인 지점들이 찍히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그걸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냐면 축이 2분의 자연수인 형태가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방금 그려놓은 여기서 만약 요 가운데 축이 5였다. 이러면 이거 명백하게 1대1이 안 되죠. 여기는 그럼 S4고 S6이고 S3이고 S7이고 이런 식이 돼서 좌우 대칭이 어긋나니까. 그래서 뭐 자연수가 안 된다는 거 이제 너무 당연한데 2분의 자연수는 그럼 도대체 뭐냐. 뭐 예를 들어 살짝 이걸 바꿔보면 요 가운데 축을 2분의 7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죠. 얘가 n이 3이고 얘가 n이 4고 얘가 n이 2고 얘가 n이 5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대칭이 나와버리니까 3.5를 기준으로 3, 4 대칭, 2, 5 대칭 이런 식이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가운데 축이 꼭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2분의 자연수인 형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식으로 구해보면 일단 축의 방정식이 2p분의 36이니까 p분의 18인데 이게 2분의 자연수인 형태가 안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p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p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p1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p가 1이다. 그러면 1분의 18은 2분의 36이 되니까 이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p가 2다. 2분의 18, 뭐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p가 3이다. 그럼 3분의 18이라는 거는 6이니까 2분의 12가 돼서 이것도 안 되고요. 4분의 18은 약분하면 2분의 9니까 이것도 안 되고 5분의 18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최초로 되는 애죠. 그래서 이게 p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1을 구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수열을 이제 거의 다 알 수 있죠. 물론 q를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an을 구하면 거의 an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n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좀 지워놓고 할게요. p1이 5분의 18,
그래서 제가 방금 P1을 5분의 18이라고 동그라미 쳤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P1이 5인 거죠. P1이 5였기 때문에 추계방 정식이 5분의 18이었던 거고, 그래서 5를 대입해서 SN을 써보면 5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니까 AN을 계산하면 되죠. AN은 SN 빼기 SN-1, 다만 n이 2부터 가능한 거라는 거, 이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5n제곱 마이너스 36n 더하기 q 빼기 5 곱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36n-1 더하기 q. 그래서 또 전개를 하면은 계산이 되게 지리하네요. 5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5 마이너스 36n 더하기 36 더하기 q. 그럼 여기서 이제 5n제곱은 서로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36n도 q도 소거가 되네요. 그래서 AN은 10n 마이너스 41, 단 n이 2부터. 그러면 A1은 S1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S1은 P-36 더하기 Q니까 Q-31이겠네요. 그래서 AN을 열거를 해서 써본다면 AN이 일단 첫 번째 항은 Q-31이고 그 다음 항이 이제 n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9, 19, 29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가장 작은 항 3개, k의 개수가 3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3개를 꼽으면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만 우리의 원하는 범위에 포함이 되고 19는 제외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A1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즉 Q-31의 범위가 나오는데 11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1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19까지는 돼도 어쨌든 포함이 안 되죠. 19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19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1보다 크고 1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Q의 범위로 바꿔보면 42보다 크고 50 이하이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Q의 합들을 구하겠으니까 43, 44, 45 이런 식으로 해서 50까지를 더해라. 그럼 2분의 1000과 끝을 더하면 93이네요. 그리고 개수를 생각해보면 둘이 서로 빼면은 7이니까 개수는 8개 곱하기 8을 하면 되죠. 약분해서 4니까 372가 돼서 1번이네요. 그래서 1대1이다 라는 조건, 그래서 이 2차 함수가 약간 정의역이 틀어져 있다라는 거, 그거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과 17번은 이제 다시 숨 돌릴 수 있는 시간대가 왔죠. 그래서 차근차근 계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16번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그 2의 96이랑 뒤에 있는 애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잠깐만, 로그 2의 4분의 1 그리고 로그 2의 9. 15번에서 기를 많이 쓰고 와서 그런지 암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분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2의 9고 2분의 1을 진수로 넘겨버리면 로그 2의 3이니까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그래서 로그 2의 32, 결국 5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7번 극소값이 3일 때 극대값을 구하여라. 미분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계산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인데 a 때문에 뭐 몇에서 극소인지 극소인 거 좋죠. 그냥 3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을 대입해보면 f'3은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 그러니까 a 더하기 9가 0인 거고 a는 마이너스 9네요. 그러면 극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 그러니까 f'이 0이 될 때를 또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 그러면은
또 다른 극값을 갖는 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네요. 그래서 f-1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9 더하기 10, 그래서 15가 답이 되겠네요. 18번도 간략한 계산 문제죠. 시그마에 대한 계산인데 뭐 시그마를 다 전개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곱으로 다 바꿔서 할게요. 그래서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0의 제곱, 그리고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죠. 3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4의 제곱까지. 그래서 소거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은 결국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얘네가 지워지겠네요. 야, 마지막에 이거 1의 제곱 살아있다라는 거 놓치면은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5, 36, 49 빼기 1.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여서 계산할게요. 25 더하기 35 더하기 49니까 60 더하기 49 해서 109. 그 다음에 뒤에 건 속도 문제. 근데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속도가 양수인 걸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속도가 0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보면 가속도는 12t제곱 마이너스 48이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12k제곱 마이너스 48이 0일 때를 구하여라. 결국 k제곱이 4고 k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이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속도가 양수냐 그거를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V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얘를 4t로 묶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V의 함수가 이런 대칭인 3차 함수가 될 거고 가운데 근이 0이고 양쪽 근이 마이너스 2루트 3 플러스 2루트 3이겠네요. 제곱해서 12니까 그러면 k가 2라는 거는 어쨌든 2루트 3보다 더 작은 거니까 여기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문제를 조금 간략하게 준 게 속도가 부호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적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속도를 바로 적분을 할 건데 우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왜냐면 속도값이 음수니까. 해서 적분을 해보면 t의 4승 마이너스 24t제곱 그게 0부터 2까지고 어차피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2만 대입해서 16 마이너스 96 그럼 마이너스 80이니까 정답은 80이 되겠네요. 자, 계산은 그래서 네 문제로 끝이 났고 다시 또 준킬러의 시작인데 20번은 좀 흔히 보던 문제이기도 해요. 어느 정도 함수의 그래프나 식을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개형을 추측하는 거죠. 일단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가족권에서 볼 수 있는 거는 f0이 1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조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 x 그냥 바로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x의 범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x의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보면 x가 0보다 크다면 이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4x 더하기 1보다 이상인 거고 x가 0보다 작다면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4x 더하기 1 이하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4x 더하기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x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이제 이 직선보다 위고 0보다 작을 때는 직선보다 밑이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 이쪽 우측 영역이랑 이쪽 좌측 영역인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를 계략적으로나마 그려보면 뭐 이제 이런 개형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1을 지나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좀 단편적인 모양인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족권에서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 그랬으니까 이 0,1의 좌측과 우측에서 그러니까 fx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
절대값을 그냥 풀든 마이너스를 붙여서 풀든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의 모양으로는 이제 가조건이 성립하지가 않겠죠. 저는 왼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우측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네, 절대값을 씌우면 달라지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0,1에서 접하겠구나. 그래서 0,1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fx의 xx의 식을 단순하게 이제 설정을 하면은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x제곱 x 더하기 a 더하기 1로 식을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나 조건에 있는 부등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에 넣어보면 x의 4승 ax의 3승 더하기 x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더하기 x 이상이다. 그러면 x는 소거하고 다 좌변으로 넘겨서 좀 정리를 하면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되는데, 어쨌든 이 제곱이라는 거는 양수니까 우리가 지워줄 수 있을 거고 2차식 자체가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6인데 걔가 0 이하이면 되겠다.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나오겠네요. 근데 f5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5를 식을 써보면 125 더하기 25a 더하기 1, 그러니까 25 더하기 126인데 a가 크면 클수록 최대겠죠? 그러니까 a가 4일 때가 최대일 테니까 100 더하기 126 해서 226이 답이 되겠네요. 21번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문제인데, 이제 문제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거 21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치만 21번은 쉬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먼저 풀어내는 게 사실 시험 볼 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워낙 중킬러가 많다 보니까 모든 중킬러 문제를 다 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아마 정말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 쉽냐? 왜냐면 이 직선이 마이너스 루트 3x였기 때문에 쉽다. 왜냐면 마이너스 루트 3x면은 기울기가 결국 각도니까 기울기가 60도죠.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이 각도가 60도라는 거를 캐치를 했다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우리가 짚어 넘어가 보면은, 일단 5a 대 5b의 길이가 루트 3 대 루트 19.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문자로 놓을게요. 5a의 길이를 루트 3k라고 놓고, 그리고 5b의 길이를 루트 19k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길이는 4K가 되겠네요. 3 더하기 16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수각 60도를 이용해서 하나씩 길이들을 다 만들어 보면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보조선을 좀 그어보면 이렇게 내렸을 때, 그러면 요 가로는 그냥 K가 될 거고 이 세로가 그냥 K가 아니죠. 지금 가장 긴 변이 루트 3k인 거니까 2로 나눠야겠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k인 거고 높이가 루트 3을 곱해서 2분의 3k겠죠. 그러면 A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k, 2분의 3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 그 직선과 수직으로 AB를 그었으니까 AB를 그었을 때 각도들도 우리가 특수각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보조선을 이어서 계속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각도도 여전히 특수각이다.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가 2k라면 세로의 길이 빗변의 길이가 4k라면 세로의 길이는 2k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가로의 길이는 2루트 3k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B의 좌표도 A에서 발전시켜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 가로의 길이는 2루트 3만큼을 더한 거니까 2분의 통분해서 한 번에 쓸게요. 마이너스 루트 3k 더하기 4 루트 3k. 그 다음에 세로의 좌표는 2분의
이것도 통분해서 쓸게요. 3k 더하기 4k 해서 좀 계산을 해보면 b의 좌표는 2분의 3루트 3k, 2분의 7k네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 구하고 싶으면 결국 우리는 K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정한 좌표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지점은 A는 요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고 B는 요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먼저 대입을 해보면 2분의 3K는 A의 루트 3K 승 마이너스 1 그리고 B도 대입을 해보면 2분의 7K는 A의 2분의 3루트 3K 마이너스 1 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 A의 루트 3K 승이 좀 공통으로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3K 더하기 1이 A의 루트 3K 승이고 2분의 7K 더하기 1이 A의 2분의 3루트 3K 승이죠. 그래서 서로 좀 지수를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은 얘는 우리가 양변에 세제곱을 하면 A의 3루트 3K 승이 나오고 얘는 마찬가지로 해주려면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은 결국 A의 3루트 3K 승은 우리가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2분의 3K 더하기 1의 세제곱이 2분의 7K 더하기 1의 제곱이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정석대로 풀자면 다 전개해서 3차 방정식을 풀면 좋겠지만 시험 볼 때 사실 추천하고 싶은 것들은 이럴 때 K의 값들을 조금 넣어봐라. 예, 그래도 정말 더러운 시험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대입되는 숫자들로 보통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2분의 3, 2분의 7 요런 2분의 분수가 자꾸 나오니까 K에 2를 대입해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2를 대입해보면 3 더하기 1의 3승이고 이쪽은 7 더하기 1의 제곱인데 계산을 해보면 4의 3승이면 64고 8의 제곱이면 64여서 딱 맞죠? 그러니까 결국 K는 2다. 그래서 AB의 길이는 4K니까 길이가 결국 8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각도가 특수각으로 1대 2대 루트 3 요것만 찾았으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그거 못 찾으면 이 문제는 좀 어렵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킬러 대망의 22번 22번도 15번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평소에 물어보는 거랑 결이 달라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간도 부족하긴 했을 거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시험이 끝났으면은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해봐야 되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4차 함수를 줬고 4차 함수에서 어떤 t에 대해서 t의 좌측에서의 최소값이 m1 t의 우측에서의 최소값이 m2다. 근데 m1 빼기 m2라고 이렇게 gt를 잡았는데 그 gt가 k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 m1 빼기 m2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m1이 m2보다 커야겠죠. 그러니까 좌측에서의 최소값이 우측에서의 최소값보다 k만큼 더 크다. 조금 더 자세히 쓰는 게 좋겠네요. m1이 m2 더하기 k다. 좌측의 최소값이 우측의 최소값보다 k만큼 더 큰 그 범위를 만족하는 t의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다. 그럼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좌측에서의 최소값이 우측에서의 최소값보다 더 커야 되니까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겠죠. 혹은 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좌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값이 뭔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최소값이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래서 아마도 요 개형이지 않을까 하는 그 추측만 했다면 사실 이 문제를 이제 거의 절반 이상 풀었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t의 범위 t가 0 이상 2 이하가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힌트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t를 제 맘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t를 여기라고 찍었다. 그러면은 그때의 m1은
여기가 되는 거고 M2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T 지점을 여기서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변하지 않냐면 요 M1과 높이가 동일한 지점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거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이제 M1이 여기가 되는 거죠. M2는 여전히 똑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T의 범위가 여기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M1이 변하니까 계속 K로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0부터 2까지라는 구간이 여기가 0인 거고 여기가 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M1과 M2의 높이 차이, 그러니까 요 높이 차이죠. 요 높이 차이가 K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이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fx의 식이 일단 x제곱 그리고 x 빼기 2, 또 다른 인수 하나를 뭔지 잘 모르니까 뭐 a라고 하죠. x 빼기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때의 이 높이 값이 사실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의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뒤에 상수를 플러스 c로 달아줄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볼 만한 게 G4가 0이다. 이거 힌트를 사용해야죠. 그러면 이 G4가 0이다 라는 건 결국 M1 빼기 M2가 0이라는 건데, 결국 M1과 M2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대체 어디냐면 요 우리가 방금 했던 그 M2, 그러니까 오른쪽 극소값에서 우리가 만약 t값을 잡는다면 왼쪽에서의 최소도 얘 자기 자신이고 오른쪽에서의 최소도 얘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서로 같으니까 결국 0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점이 4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F'4는 0일 것이다. 그래서 F를 식을 놓은 걸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2a, 또 다 전개를 하면 x의 4승 마이너스 a 더하기 2 x의 3승 2a x제곱 더하기 c니까 미분을 해보면 4x의 3승 마이너스 3a 더하기 2 x의 제곱 더하기 4ax, 그래서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죠. 계산이 좀 되게 기네요. F'4는 4의 4승이면 256 마이너스 3 곱하기 16이니까 48 a 더하기 2 더하기 16a는 0이다. 16으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그러면 16 마이너스 3a 더하기 2 더하기 a는 0인 거니까 16 빼기 3a 빼기 6 더하기 a는 0. 그러면 2a가 10이니까 a는 결국 5네요. 그러면 이제 f라는 식을 알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g-1을 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k 값도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요 높이 차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f4를 또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k라는 거는 결국 f0 빼기 f4인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a가 5라는 거를 대입해서 다시 쓰고 할게요. 자,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놓고 이제 k를 계산을 해보면 f0에서 f4를 빼란데 f0은 뭐 단순하게 당연히 이제 다 지워지고 얘가 다 이제 0이 대입해서 다 지워지고 c만 남겠네요. 그리고 4를 대입했을 때 4를 대입하면은 4, 4, 16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c니까 어차피 c야 지워질 거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32겠네요. 그래서 k는 32. 그 다음에 이제 g-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g-1은 마이너스 1을 이제 긋고 나서 왼쪽에서의 최소와 오른쪽에서의 최소죠.
자, 근데 오른쪽에서의 최소는 여전히 아까랑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거고, 왼쪽에서의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g-1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걔는 f-1에서 f4를 빼면 될 거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c, 그리고 f4는 아까 우리가 좀 계산을 해놨죠. 그래서 마이너스 32 더하기 c. 자, 그러면은 18 더하기 c에서 플러스 32 마이너스 c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50이네요. 그래서 둘을 서로 이제 더해가지고 결론은 82. 네, 자,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을 끝까지 풀었는데 준킬러가 정말 많았죠. 특히 이제 11번에서 15번까지, 그리고 20번에서 22번까지 준킬러들이 정말 많았으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제 딱 풀 때 정말 이제 문제 순서대로 고지고대로 풀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스캔해서 본인에게 친숙한, 그래도 좀 실마리가 바로바로 보이는 그런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이제 멘탈이 깨지지 않게 최대한 방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번까지 그렇게 다 진짜 스캔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앞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좀 쉬운 애들, 그런 애들 먼저 이제 다 풀고, 그러니까 30번까지 빠르게 이제 정주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막혔던 문제들을 보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타는 이제 수능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모의고사들이 계속 그랬죠. 조금 7월 모의고사는 좀 전통적으로 나오던 것처럼 문제들이 나왔지만, 그 이외의 모의고사들은 이제 정말 난이도가 뒤죽박죽일 뿐더러 워낙 준킬러가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 중간에 막 앞번호 11번 이런 데서 어려운 막히는 거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뭐 나왔네 하고 넘기고 쉬운 거부터 빨리빨리 푸는 게 현명할 거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최대한 본인에게 쉬운 문제부터 푸는 의연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